안녕하세요.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는 굿모닝 스팟의 김문정입니다. 굿모닝, 말 그대로 좋은 아침이죠.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일상은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처질지언정 무릇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이렇게 좀 활기찬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굿모닝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명상 이렇게 챙기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는 신나는 음악이나 좀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즐기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우리의 조직의 아침은 좀 어떤가요? 굿모닝으로 시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뜻하지 않게 무거운 분위기로 배드모닝 하고 계시나요? 제가 강의장에서 이렇게 현장의 리더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좀 아침을 이렇게 신나게 여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을 좀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굿모닝 스팟 과정에서는요, 좀 이왕이면 좀 서로 이렇게 즐겁게 안부도 묻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의견도 이렇게 좀 모으고 또 리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하고 있는 학습자분들에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스팟의 기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인사이트 고민하고 계시는 리더분들께 유익한 도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팟의 사전적인 정의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팟은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점, 또 지저분한 얼룩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정한 장소, 스팟, 우리 왜 모바일에서 핫스팟이라는 의미도 좀 있죠. 그리고 짧은 상업 광고, 또 스포트라이트 등으로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에서는요, 강의 오프닝 할 때 좀 주의 환기 효과, 또는 강의 집중을 위한 교육 도구의 효과, 또는 친밀도와 결속력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학습자들을 이렇게 좀 참여시키는 모든 그 총체적인 촉진 활동을 통틀어서 스팟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아침에 시작되는 조회 또는 회의, 미팅에서는 서로 이렇게 힘차게 응원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메시지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래, 오늘도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태도나 또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굿모닝 스팟은 필수 사항이고요. 굿모닝 스팟을 진행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항목을 저는 스팟의 그 SPOT 앞자를 따서 스마일, 포지티브, 오픈마인드, 티칭,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즐거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전하는 활동이고, 이 네 가지 활동이 좀 적절하게 묻어나면서 활기차게 넘치는 굿모닝 스팟의 첫 번째 파트는 우리 모두 이야기꾼 이미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알리고자 하는 바를 좀 재미있게 또 다이나믹하게 좀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의의 한 형태이고요.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 오프닝이나 엔딩으로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좀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가장 러블리하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좀 재미난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 속에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 사진 속에 주인공이 있다면 하고 이제 여쭤보면 현장에서는 앞에 있는 좀 귀여운 곰이냐, 곰인 것 같다라고도 하시고, 또 뒤에 이렇게 귀여운 아기 사슴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아기 사슴인 것 같다라고도 하시고, 또 어느 분은 작가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어느 분은 그 작가가 들고 있는 큰 카메라가 주인공인 것 같다라고도 하시고, 또 간혹 이 자연이 주인공이다라고도 하시고, 이 사진 속에 모두가 주인공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자연의 그 생태계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던 그 기자, 그 사진 작가 그 옆에 이렇게 또 툭
그 동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재미나다라는 좀 우리에게 경험을 주는데,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오프닝에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만남 안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만남도 예측하지 못한 만남이지만 내가 잘났어, 내가 주인공이야가 아니라 당신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하여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사진일까요? 이 사진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도 올라왔었던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맛있는 계란말이가 접시에 담겨져 있고 케찹으로 서비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냐면, 친목을 다지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식당을 방문을 해서 음식을 많이 시켜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고마운 마음에 계란말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제 전달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았던 팀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냥 가져다 드릴 수도 있는데 케찹으로 이렇게 서비스 글씨를 써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전달받은 그 모임의 그 분들이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을 하면서, 야, 이분은 어딜 가도 성공할 분이다, 우리가 이런 분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증샷을 또 멋지게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 이제 있었던 사진인데요. 어, 그 해시태그에는 센스 있는 알바생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 일대 그 식당의 사장님들이 그 알바생을 이렇게 영입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주제가 서비스인데, 여러분들께는 서비스가 어떻게 좀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트렌드에 있어서 서비스가 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오프닝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서비스라는 있는 그대로의 단어로 좀 연결을 했지만,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 과목이나 직원들의 강점을 찾는 과목에서도 좀 자주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되는 사진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진으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 나라가 어딘지 아실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에 담겨 있고, 저 뒤에는 높은 건물이 또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바이이고 빌딩 이름은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 건물이 세워진 그 지반이 인공섬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섬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다라는 건 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강한 바람이나 지진, 진동을 이제 고려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꼼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건물의 위는 그 사막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대요. 근데 바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맞는 형태가 아니라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회오리 구조로 잘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매우 안전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이 건물은 좀 어떠세요?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건물 하나가 좀 기울어져 있죠. 이 사진은 아산에서 지어졌던 쌍둥이 오피스텔인데, 부실 시공으로 기사에 실렸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 오피스텔이 지어졌던 그 집안은 예전에는 갯벌이었고요, 저수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저수지에 건물을 세운다란 소리는 이제 웅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지반공사가 좀 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반공사를 날리면 기본이고요,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의 중심을 잡는 그 철골마저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었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건물에도 어떤 기본이나 중심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기본이나 중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또는 어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에서 중심이나 기본이 필요하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오프닝이나 좀 엔딩을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요. 저의 경험상 어떤 교과목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좀 많은 공감을 좀 일으켰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애정하는 세 가지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야기꾼 이미지 스토리텔링 함께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이미지를 통한 이 스토리텔링 스팟은요,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하고 있는 학습자분들과 좀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좀 공감을 이끌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제 좀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 제가 이미지는 준비되어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입을 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단계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부담 내려놓으시고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저희 같이 좀 사진을 한 장 같이 보실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가볍게 오프닝을 시작하시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전달해야 되는 어떤 강의 주제나 핵심 용어로 잘 이렇게 이끄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파트 1 우리 모두 이야기꾼 이미지 스토리텔링이었고요. 우리 다음 파트 2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아주 재밌게 진행하는 방법 스팟으로 또 같이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